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언어발전소 전임 언어재활사 금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겨울 추위가 한 걸음 물러서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이 되면 미뤄두었던 산책이나 운동도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현재는 복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복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수업 중 복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내가 지금 복직을 해도 될까? 복직 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뇌손상 이후 복직에 대한 영상 자료나 도움이 되는 팁에 대해 검색을 해보시고 조언을 얻으려고 하시지만 사실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및 뇌손상 이후 복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언어 제한 및 복직 준비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 복귀 전 언어 제한 팁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다양한 상황의 역할극을 훈련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 재활 수업을 받을 때에는 보통 1대1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재활사가 말 속도, 구조화된 수업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적절히 맞추어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겪는 일상이나 회사 생활은 1대1 수업처럼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 복직을 하시거나 모임에 참석하시는 경우에 사람들의 대화가 너무 빠르고 주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대화에 적절히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나와 비슷한 언어적 수준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한 그룹 수업을 통해 다양한 상황의 역할극, 스몰톡, 대화를 듣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등의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사회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혹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글과 같은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제외한 시선, 표정, 손동작, 말투, 말의 빠르기, 억양 등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혹은 말 대신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또한 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말의 내용이나 의미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뇌손상 이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대상자분들께서는 대화 시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캐치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과 더불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함께 활용하며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본인이 말하는 것을 녹화, 녹음하여 들어보기입니다. 저는 복직을 준비하시는 대상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신문기사 읽기 등 본인이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말의 빠르기, 발음, 표정,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활용 등을 확인하시고 꾸준히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엔 본인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녹음이나 녹화된 본인의 모습을 관찰하시고 평소에 어려움을 가졌던 발음, 말의 빠르기, 문장 구성 능력 등의 언어적인 특성 등을 확인해 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말의 특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매일매일 수정하시고 보완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룹 수업에 참여해 보기입니다. 발병 이후 나와 같은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개인 재활 일정과 언어 재활의 경우도 대부분 1대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졸중 및 뇌손상 대상자분들과 함께 만나 정보를 나누거나 소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나와 비슷한 언어 수준의 대상자들이 모인 그룹 언어 재활 수업을 통해 대화 나누기, 여러 가지 일상 및 업무 상황에서 전화 받기, 스몰톡 나누기, 문제 상황 파악하기 등을 통해 직장 복귀 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직 이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나 복직 전과 후의 목표 및 계획 세우기를 통해 재활과 복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복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복직 이전에 담당 의료진과 재활과 일의 병행 여부가 가능할지 확인하시고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발병 후 재활을 하는 동안 내가 잠시 업무를 떠났던 만큼 최근 진행된 업무 현황과 변화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 보고서,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최신의 업무 정보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복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나는 복직하자마자 발병 이전이랑 똑같이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업무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업무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회사 및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계신 실업증 대상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